최용심 병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t는 1초일 때 병 속에 물이 3리터였다. 그런데 시간 t가 5초일 때 병 속 물이 2리터였다. 결국 물이 감소했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4초 동안, 즉 1초부터 5초니까 4초 동안에 병 속 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변화량은 나중량 빼기 처음량이기 때문에 나중량이 2리터이고 처음량이 3리터이기 때문에 변화량은 마이너스 1리터이지요. 두 번째 문제, 4초 동안에 병 속 물의 증가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증가량은 나중량에서 처음량을 뺀 것이 증가량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량, 변화량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인데 미분방정식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증가량, 변화량, 이것들은 나중량에서 처음량을 뺀 양으로 둘 다 같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량 같은 경우도 나중량 2리터, 처음량 3리터 하면은 마이너스 1리터죠. 즉 말해서 마이너스 1리터가 증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리터가 감소했다. 그 말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잖아요. 마이너스 1리터가 증가했다. 즉 1리터가 감소했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4초 동안에 병 속 물의 감소량을 여쭤봤어요. 감소량. 이 감소량 같은 경우는 처음량에서 나중량을 뺀 거예요. 변화량과 증가량은 나중량에서 처음량을 뺀 것인데 감소량은 처음량에서 나중량을 뺀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것은 우리 상식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량이 3리터인데 나중량이 2리터이기 때문에 몇 리터가 감소했습니까? 3 빼기 2 하니까 1리터가 감소가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리터가 감소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센스하고 잘 맞지요. 이번에는 한 단계 점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량 있죠. 이 량을 율로 바꾸겠습니다. 즉 말해서 변화량은 변화율로, 증가량은 증가율로, 감소량은 감소율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4초 동안에 병 속 물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변화율은 즉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여쭤본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된 시간분의 나중량 빼기 처음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변화된 시간분의 나중량 빼기 처음량,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된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1초에서 5초까지 변하였다. 그러면은 변화된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시간은 5 빼기 1 하면은 4초가 되어지죠. 변화된 시각 있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면은 4초인데 이 4초 이것을 델타 t로 표시하겠습니다. 델타 t. 그래서 4초 동안 병 속 물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중량 빼기 처음량 하면은 2 빼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리터이죠. 그것에다가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1리터 per sec,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4초 동안에, 즉 델타 t 동안에 병 속 물의 증가율은
아까와 똑같죠. 증가율은 나중량 빼기 처음량 나누기 델타 T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리터 per sec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4초 동안의 병속 무르 감소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도 3 빼기 1 나누기 4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리터 per sec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제일로 기본이 되어집니다. 왜 변화율, 감소율, 증가율 이런 말들이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나중에 방사성 동위원소 있잖아요. 그것들이 붕괴하려다 보면은 반감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시간당 질량의 감소율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당 질량의 감소율은 어떻게 적어져야 되는가? 그것 할 때게 바로 이게 그대로 필요해요. 처음량 빼기 나중량 나누기 델타 T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미방을 세우는 방법. 먼저 주목하고 있는 물체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독립변수를 X, 종속변수를 Y로 두세요. 그러면 Y는 YX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그 다음 X가 dx만큼 변하여 나중량이 x 플러스 dx가 되었을 때 Y는 dy만큼 변했다고 하여서 Y의 나중량을 어떻게 적냐면은 Y 플러스 dy로 둡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나중 Y라는 이 양을 Y-dy 이렇게 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져요. 미분법 출발점에서 볼 적에 X가 X 플러스 dx만큼 변한다면 Y는 Y 플러스 dy만큼 변한다. 이게 미분법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울 적에 x일 때 종속변수가 y라면은 x 플러스 dx일 때의 종속변수를 무엇으로 둬야 된다? y 플러스 dy로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수식 규칙에 의해서 미분법이 dx분의 dy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전개가 되어져 나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철저히 강조를 해놨죠. x가 dx만큼 변하여 나중량이 x 플러스 dx가 되었을 적에 y는 dy만큼 변했다 그 말이에요. dy만큼 변했다고 놓고 문제를 풀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y는 dy만큼 변했다고 해가지고 y의 나중량 y의 x 플러스 dx는 y 플러스 dy로 둔다 그 말이야. x일 때의 y의 양을 yx로 뒀으니까 x 플러스 dx 일적의 y의 양은 y의 x 플러스 dx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런데 이때의 y의 양은 어떻게 놓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 y 플러스 dy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규칙의 약속하에서 미분법이 dx분의 dy 그렇게 성립이 되어져서 미분 방정식들이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이거 조심하세요. x가 dx만큼 변했을 때 y가 dy만큼 변했다고 두었을 때 그렇게 두었을 때요. 모든 미분법의 출발이죠. 이게 이럴 때 단위 x당 y의 증가량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x분의 dy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증가량은 또한 변화량하고 같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x당 y의 변화량 이코르 dx분의 dy 이렇게 되어져. 여기에서 단위 x당 이 말이 없다면은 좌변을 어떤 문장으로 고쳐줘야 됩니까? y의 변화율. 아시겠죠? 그리고 단위 x당 y의 감소량은 마이너스 dx분의 dy요. 왜 그래?
Y의 감소량 같은 경우는 Y의 처음량에서 나중량을 빼준 것이 감소량이거든요. 방금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감소량 같은 경우는 처음량에서 나중량을 빼준 것이 감소량이잖아요. 그런데 dx분의 dy 할 적에 dy는 나중량 빼기 처음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량 빼기 나중량은 마이너스 dy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감소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dx분의 dy야. 증가율은 dx분의 dy, 변화율은 dx분의 dy. 이걸 철저히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안 헷갈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미분 방정식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한 미분 방정식은 간단해요. 예를 든다면은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얘가 시간이 얼마 지날 때마다 원자핵이 얼마만큼 감소한다. 그렇게 문제를 딱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미방을 세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 조건이 있다면은 미분 방정식에 적용하여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이것만 알고 있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볼 거예요. 보세요. 임의의 폐곡면 내에 전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대요. 즉, 이 폐곡면 내로 전하가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 임의의 시각 t에 폐곡면 내에 남아있는 전하량을 qt라고 하자. 이 폐곡면 내에 남아있는 전하량을 qt라고 하자 그 말이야. 이럴 적에 이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을 측정을 해 보니까 시각 t가 1초일 때 1쿨롱이 있었어. 그런데 시각 t가 3초일 때 4쿨롱이었어. 그러면은 시각이 2초가 흐르는 그 사이에 전하량이 몇 쿨롱이 들어왔습니까? 처음에가 1쿨롱이고 그 다음에가 4쿨롱이니까 3쿨롱이 들어오게 됐네. 그러면은 전하가 3쿨롱이 들어왔기 때문에 Q2를 보세요. 폐곡면을 통한 전하의 유입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입률 같은 경우는 폐곡면 내의 나중 전하량 빼기 폐곡면 내의 처음 전하량 나누기 델타 T 그렇게 해주면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나중 전하량 4 빼기 처음 전하량 1 나누기 시간 변화량은 1초부터 3초이기 때문에 2초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입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3 쿨롱 per 2 세크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2분의 3 쿨롱 per 세크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유입량 같은 경우는 이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의 나중량 빼기 처음량 그것이 유입량이 되어지죠. 이런 상황 하에서는 1초부터 3초간에 걸쳐서 평균 유입률, 평균 유출률 그거이 더 좋은 표현이죠. 그러면은 1초부터 3초에 걸쳐서 폐곡면을 통한 전하의 평균 유출률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처음에가 1쿨롱이었는데 나중에가 4쿨롱이 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유출률 같은 경우는 처음량 빼기 나중량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즉 처음량이 1쿨롱이었고 나중량이 4쿨롱이었어. 그러면은 유출된 양은 마이너스 3쿨롱이 되어지죠. 플러스 3쿨롱이 들어왔다.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무슨 표현이야? 마이너스 3쿨롱이 나갔다. 그 표현이잖아요. 미분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유출률로 적어줄 수도 있고 또 유입률로 적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곡면을 통한 전하의 유출률 어느 동안에 1초부터 3초 동안에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마이너스 3쿨롱 per 2세크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마이너스 3쿨롱 per 2세크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폐곡면 내에서 전하 증가율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증가율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증가율은 나중량 빼기 처음량이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이야. 그래서 폐곡면 내의 전하 증가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3쿨롱 퍼 2세크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전하 증가율이나 유입률이나 이 경우는 같은 개념이 되어지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전하 증가율이 아니고 폐곡면 내의 전하 변화율이라 하면은 변화율은 증가율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시간이 1초부터 3초까지 변하는 그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여쭤본 것이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말도 없다고 하자. 즉 이런 말도 없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의 답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 폐곡면 내의 전하량을 QT라고 했어. 그러면은 임의 시각 T에서 폐곡면을 통한 전하의 유출률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유출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처음량 빼기 나중량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이죠. 그러면은 시각 T에서 폐곡면을 통한 전하의 유출률은 마이너스 dt분의 dq 그렇게 되어지겠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 때문이요? 유출이라는 말은 처음량에서 나중량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dt분의 dq요.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각 t에서 폐곡면을 통한 전하의 유입률 같은 경우는 이 폐곡면 내의 나중 전하 빼기 처음 전하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이기 때문에 미분법 정의하고 똑같지요. 고로 유입률은 dt분의 dq야.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줘 버릴까요? 이것은 마이너스 dt분의 dq가 되어지고 이것은 dt분의 dq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임의의 시각 t에서 폐곡면 내의 전하 증가율도 이 폐곡면 내의 나중량 빼기 처음량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되어진다? dt분의 dq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전하 변화율은 그것도 dt분의 dq요. 이 개념이 나중에 어디서 쓰이냐면은 전하의 연속방정식 있죠. 그때 쓰이거든요. 이 개념이. 전하의 연속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이버전스 J 플러스 파샬 T분의 파샬 전하 밀도로는 제로. 이게 전하의 연속방정식이죠. 이때 쓰여지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자기학 배울 때 그때 배우도록 하고, 이번에는 또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용기가 있어. 이 용기에다가 1초당 2g씩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기 속에 있는 물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겠죠. 시각 T에서 용기 속의 물의 질량을 스몰 m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용기 내 물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 그걸 여쭤봤죠. 이것 같은 경우는 물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이 mt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보면은 나중량 빼기 처음량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 그것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1초당 2g씩 넣고 있기 때문에 나중량이 처음량보다 더 많죠. 고로 이 물 질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것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용기 내의 시간에 대한 물의 증가율은 어떻게 되어진다? 2g/s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물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dt분의 dm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분하는 변수가 시간일 적에는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고로 dt분의 dm은 m 다트 이렇게 표시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계속 부어주고 있을 때 물 감소율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감소율은 처음량 빼기 나중량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m의 반대가 되어져야 되겠죠. 부호가. 고로
물 감소율은 마이너스 2g/s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물 감소량이 1초마다 마이너스 2g이다. 이 말은 뭔 말하고 똑같아? 물 증가량이 1초마다 2g이다.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시간당 용기 내 물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증가율하고 같기 때문에 dt분의 dm이 되어지기 때문에 2g/s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아래 용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래 용기를 보면은 물이 어때?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빠져나간 것을 보니까 1초에 3g씩 빠져나가고 있어, 물이. 이러한 경우에 시간당 용기 내 물 증가율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러면 증가율 같은 경우는 나중량 빼기 처음량이 나누기 독립변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얘는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의 나중량이 처음량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 내 물의 질량은 시간 증가율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마이너스 3g/s야. 즉 1초마다 마이너스 3g씩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량, 증가량 다 같은 얘기죠. 또 이런 경우에 이 용기 내의 물의 감소율은 어떻게 돼? 감소율은 3g/s죠. 왜? 물이 1초마다 3g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량은 3g/s야. 그러면 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위에 용기하고 아래 용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 그런데 위에 있는 용기의 물에서 아래에 있는 용기로 점점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의의 시각 T에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합쳐놓은 것은 항상 일정해야 하네. 항상 일정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속 조건이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구속 조건이 있다면은 미방에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것들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위에 있는 물의 질량과 아래에 있는 물의 질량은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구속 조건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dt 동안에 위에 있는 물 MT가 DT분의 DM 비율로 변한다면은 이때는 독립변수가 뭐예요? 시간 T죠. 종속변수는 질량 M이고, 그래서 독립변수 dt 동안은 종속변수 MT가 DT분의 DM 비율로 변한다면 이것은 어때? 맞는 말이에요. 이 수식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했습니까? X가 dx만큼 변하면 Y는 dy만큼 변한다고 그렇게 수식을 세우라고 했지요. 고로 여기에서 dt 동안에 MT가 dt분의 dm 비율로 변한다. 이것은 올바르게 잘 세우는 미분 방정식이요. 그리고 dt 동안에 이 밑에 있는 스몰 mt 같은 경우는 여전히 dt분의 d 스몰 m 비율로 변한다. 그 말이야. 이것도 올바르게 적어진 수식이죠. 다만 여기서 중에 이제 구속 조건을 적어줘야 돼. 어떻게 적어주냐? 다만 밑에 있는 물의 질량 플러스 위에 있는 물의 질량은 어때? 콘스탄트, 일정하다. 그 말이야.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 한번 해주면은 스몰 m 다트 t 플러스 라지 m 다트 t 우변은 뭐이 돼? 0이 되어지죠. 이것을 미분해버리기 때문에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m 다트는 얘가 요리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라지 m 다트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밑에 수식을 보면은 dt분의 dm은 마이너스 dt분의 d 라지 m 이 말이나 또는 이 말이나 다 똑같은 얘기죠. 즉 말해서 dt분의 d 라지 m은 마이너스 dt분의 d 스몰 m 이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수식 자체가 라지 m 증가율은 스몰 m 감소율과 같다. 그 뜻이잖아요. 또는 이 수식은 뭐예요?
스몰 m 증가율은 라지 m 감소율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이 수식이나 똑같은 얘기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 돼야 안 돼. 얘가 여기서 물이 이렇게 dt분의 dm 비율로 밑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변화율은 dt분의 dm이야. 근데 얘는 점점 증가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증가율도 dt분의 dm이고 얘의 증가율도 dt분의 d 라지 m이요. 여기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이 시간 dt 동안에 dm만큼 변하기 때문에 얘의 증가율은 dt분의 dm이야. 또 얘 같은 경우도 dt 동안에 스몰 dm만큼 변하기 때문에 얘의 증가율도 dt분의 dm이야. 둘 다 증가율은 dt분의 d 라지 m, dt분의 d 스몰 m이다 그 말이야. 증가율은. 다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그 증가율들은 서로가 부호가 어때? 반대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라지 mt의 감소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 라지 m이야. 이번에는 로켓가 있어. 로켓가 자기 본체와 안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얘가 연료를 뒤로 분사를 시키지요. 태워가지고 뒤로 분사를 이렇게 딱 시키고 있어. 그러면은 이 로켓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개로 잡을 거야.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잡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시스템은 무엇과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로켓의 철제 몸체 플러스 아직 분사되지 않고 남아있는 연료,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분사되어버린 연료,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때 이것을 내가 질량을 뭘로 잡을 것이냐면 라지 m으로 잡을 거야. 라지 m 같은 경우는 무엇과 뭘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로켓의 철제 질량 플러스 아직 분사되지 않고 남아있는 연료, 그것을 라지 m으로 찾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분사해버리고 난 이거 있죠. 이거 즉 분사된 모든 연료 질량 있죠. 이것을 내가 뭘로 봤습니까? 스몰 m으로 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도 구속 조건이 성립해 안 해? 성립을 하죠. 이 라지 m하고 스몰 m은 둘 다 합해 놓은 것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구속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스몰 mt하고 라지 mt하고 합쳐놓은 것은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일정하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스몰 m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라지 m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무엇이다? 제로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각 t에서 질량이 mt인 로켓이 연료를 시간당 2kg per sec 비율로 밖으로 방출하면서 전진하고 있대. 이때 시간이 dt만큼 흐른 후 로켓의 질량 증가율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로켓의 질량 증가율은 미분법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어집니까? dt분의 d 라지 m,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런데 dt분의 d 라지 m을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으로 나타내줘야 되어지죠. 이 문제를 딱 볼 적에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냐면은 연료를 시간당 2kg per sec 비율로 밖으로 방출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방출되어 버린 그 연료 전체를 내가 스몰 mt로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m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즉 mt는 mt인데 이것의 시간에 대한 증가율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kg per sec,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시간당 2kg per sec로 바깥으로 방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에서 여쭤보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dt만큼 흐른 후 로켓의 질량 증가율을 여쭤봤단 말이야. 그러면 로켓의 질량 증가율은 dt분의 dm이야. dt분의 dm 이것은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뭐하고 같습니까? 마이너스 스몰 m은 미분치하고 같잖아요. 고로 이것은 앞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m 닷트 t가 2kg/s죠. 2kg/s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우리가 로켓의 질량 변화율을 dt분의 dm으로 놓는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다? 답은 마이너스 2kg/s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1초마다 로켓의 질량이 2kg씩 감소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질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 말은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간이 dt만큼 흐른 후 로켓의 질량 감소율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질량 감소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dt분의 d large m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스몰 m 닷하고 같잖아요. 고로 2kg/s 그렇게 되어지죠. 로켓이 연료를 1초마다 2kg씩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로켓 질량 감소율은 2kg/s죠. 그래서 질량 증가율은 마이너스 2kg/s, 질량 감소율은 2kg/s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켓의 질량 변화율은 증가율하고 같다겠잖아요. 고로 로켓의 질량 변화율은 마이너스 2kg/s, 즉 1초당 2kg씩 점점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재생 목록에서 이 미분방 정식 바로 다음에도 또 미분방 정식 세우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미분방 정식을 세울 적에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